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최악의 비선실세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장사의 신에서 김민정이 무당 진령군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진령군이 바로 고종 시절에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비선실세 무당이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일개 무당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걸까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동묘인데요. 이는 삼국시대 명장인 관우를 중국에선 관왕신으로 모시는 사당으로 본래 명칭은 동관왕묘랍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와서 함께 싸웠던 명나라가 관우 신령 도움으로 왜군을 물리쳤으니 조선에서도 관왕을 모셔야지 요구하는 바람에 임진왜란 후에 만든 겁니다. 이후에 관우상을 모신 동묘는 중국 사신들의 단골 방문지가 됐다는데요. 요즘에는 동묘 주변이 없는 게 없다는 만물벼룩시장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랍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진령군이 바로 관우를 모시는 무당이었는데요. 박창렬이라 전해오는 이 여인이 역사에 등장한 건 1882년 이모군란 때랍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겐 민감한 월급 문제에서 촉발됐는데요. 당시 신식군대에 비해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은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작 한 달치로 받은 월급살이 대부분 썩은 데다가 모래까지 잔뜩 섞여 있었으니 꾹꾹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게 바로 이모군란이랍니다. 그로 인해 군인들이 당시 그 책임자인 민교모를 죽이고 그런 친척을 기용한 명성황후까지 죽이기 위해 궁궐로 쳐들어오니까 급한 김에 궁녀로 변장해서 간신히 궁궐을 빠져나간 명성황후가 충주 친척집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틈에 다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행방불명된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하고 시신도 없는 장례식까지 치렀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에 의해 이미 죽은 사람이 돼버렸으니 누구든 왕비를 죽인다 해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숨어 지내던 명성황후 앞에 박창렬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마마님이 여기 계시다 알려주었나이다 라고 했다지만 누군가의 귀뜸이 있었을 거란 얘기도 있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된 박창렬은 수완이 좋아서 단골 손님도 많았다는데요. 그 단골 중에 하나가 명성황후가 숨어 사는 집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명성황후에게 접근한 무당이 늦어도 음력 8월 보름쯤에 황궁하실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요. 당시 명성황후가 고종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도움을 청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와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간 후에 명성황후가 궁궐로 복귀한 날짜가 얼추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장례식까지 치른 왕비가 살아서 돌아올 때 신통방통한 여인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사연을 들은 고종은 실로 영험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진령군이란 군호를 내렸답니다. 군이라는 칭호는 왕족이나 최고 공신들에게 주는 자기인데요. 당시 고종 부부가 천민신분인 무당에게 그런 칭호를 얹어줄 만큼 애정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가 머리 아파, 배 아파 하면은 진령군이 내 손이 약손 하면서 어루만져줄 때마다 낫는 것 같아서 몸이 쑤시고 아플 때마다 진령군을 불렀다는데요. 그러니 명성황후는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진령군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궁에서 끼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니가 좋아도 왕비가 무당을 끼고 사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지라 궁궐 밖으로 내보내야 했는데요. 이때 자칭 관우의 신딸이라고 하는 진령군의 요구로 고종이 1883년에 지어준 사당이 북멸합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884년에 개아파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인 갑신정변 때 고종 부부가 피신해서 목숨을 건진 곳이 이 북묘이다 보니 진령군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 3일 만에 정변이 수습된 후에 궁궐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건넨 진령군의 말은 무조건 오케이로 무당말 한마디에 도지사도 되고 군수도 되고 하루아침에 파면도 됐답니다. 때문에 당시 진령군이 사는 북묘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한 자리 얻으려고 거금을 싸들고 오는 이들이 줄을 이은 것뿐만 아니라 수염이 하얀 장차관급 대신들까지 진령군을 누님이라 부르며 아부하고 양아들로 삼아달라며 보채는 사태까지 벌어졌답니다.
그 중에서도 앞건은 귀신쇼를 벌여서 법부 대신까지 오른 이의인인데요. 당시 김해 출신 떠돌이 건달이었던 이의인은 진령군을 겨냥해서 귀신을 부리는 도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역시나 그 소문을 들은 진령군이 이의인을 불러서 정말이야? 보여줘봐 해서 며칠 뒤에 이의인이 진령군과 함께 한밤중에 북한산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의인이 동쪽 귀신 나와라 하니까 푸른 옷을 뒤집어 쓴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남쪽 귀신 나와라 하니까 입에서 피를 내뿜는 붉은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귀신으로 변장한 건달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건데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진령군이 신통력 쩌네 하면서 이의인을 양아들로 삼아 북묘에서 함께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연남이란 소문이 돌았답니다. 어쨌든 진령군이 그런 사기꾼을 고종부부에게 소개하면서 군수급인 양주 목사가 된 이의인은 진령군과 함께 허약한 세자 순종의 병을 고친다며 허구한 날 구판을 벌이고 금강산 12,000봉우리마다 쌀 한 섬과 돈 10량씩을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라며 고종부부를 꼬드겼는데요. 그렇게 봉우리에 바치고 구판에 놓인 돈과 쌀은 고스란히 그들 주머니에 들어갔답니다. 자, 명성황후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항문이 막힌 기형으로 태어난 그 아기는 4일 만에 죽었고요. 3년 뒤인 1874년에 낳은 순종 또한 태어날 때부터 골골했으니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건드려 막대한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국고가 점점 바닥나자 그 꼴을 보다 못한 사관원 직원 안효재가 1893년에 요망한 무당의 목을 베어 나라기강을 바로잡으시라는 상소를 올렸는데요. 당시 그 상소문을 받은 비서실장이 이런 걸 어떻게 올려 나 못해 하면서 올리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효재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면서 고종이 추자도로 유배 보냈다네요. 그렇게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1894년에 상소가 또 올라왔는데요. 신령의 힘을 빙자해 임금을 현혹하고 나라 재물을 축내는 요사스런 무당의 살점을 온 세상 사람들이 뜯어먹고 싶어하니 그 죄인을 빨리 죽여야 민심이 풀립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상소를 올린 이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이었답니다. 여기에다 지석영 상소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들이 덧붙여지자 고종이 마지못해서 알겠노라 했답니다. 그로 인해 진령군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 재산을 몰수하고 풀어줬는데 이듬해인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되자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왕비 단짝이었던 진령군의 전성시대는 그렇게 12년 만에 막을 내렸답니다. 반면에 귀신쇼 덕분에 진령군 옆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의인은 진령군이 사라진 뒤에도 대한제국 법부 대신까지 올라서 99칸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1907년에 직권남용으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되던 중에 죽으면서 그가 살았던 경북 예천 금당실 마을의 99칸 집도 여기저기 팔려나가면서 흔적 없이 사라졌답니다. 또 진령군 거처였던 명륜동에 있던 북묘 또한 한일합병 후인 1913년에 폐쇄되면서 동묘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하던 진령군이 2017년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국정을 농단하던 최순실을 두고 현대판 진령군이 나타났다라고들 했던 겁니다. 그런 비선실세를 곁에 두고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박근혜 정부는 결국 무너졌는데요. 아이고야, 요즘도 만만치 않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던 윤석열 부부 주변에도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하는 도사 법사들이 맴돌고 명도사로 통하던 명태균도 나오고 12.3 비상계엄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직 군인 노상원도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라니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웬만한 무당은 내가 봐줘. 내가 무당을 더 잘 본다고 라며 스스로 무당보다 더 용한 여자라고 했던 이가 바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인데요. 개인적인 일로 점을 보든 굿을 하든 무슨 상관이련만 나란 일은 무속인이 아니라 민심에 물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라이가 부탁해요.